자,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자, 조국이요 정말 이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무적으로 나는 최종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딱 조국이 이 검찰에 가서 다 나불나불 다 불었다. 그리고 조국이 끝까지 나는 독박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칠국이라는 자기 변호사를 통해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 이게 이제 핵심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무적인 최종 책임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정치적인 책임만 있다, 나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또 한 번 말장난에 스타일링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 얼마나 멍청한 자인가를 보여준 언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도 없는, 오히려 해가지고 저 찌질한 놈 끝까지 찌질하게 구네, 이렇게 보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무적인 책임만 내게 있다. 자기가 민정수석인데 무슨 정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정무수석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정무수석은요, 여당 야당 국회 막 돌면서 마사지하는 사람이 정무수석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러면 그런 문제 내가 해결해 드리면서 일종의 리에종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한 사람이 정무수석이에요. 근데 조국은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검사 출신을 많이 민정수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 말하자면은 정치인이라든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법적인 책임을 물고 법적으로 이 사람 가둬놔야겠다, 이 사람 구속해야 되겠다, 이런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정치적인 책임밖에 없다, 정무적 책임밖에 없다. 바보예요, 제가 보기엔. 정무수석이 해서도 안 될 말이지만 민정수석인 지가 할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몸보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최종 책임은 나, 정치적 최종 책임은 나.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한테 떠넘기지 않는다는 거, 청와대하고 이렇게 나름 선을 그어준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요, 첫째는 나 배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걸린 재판 있잖아. 그 이상한 판사가 지난번에 우리 마누라 추가 기소 이거 안 받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 공소장 이렇게 추가한 거 그런 거 좀 봐줘.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봐주고 그러면은 나 배신 안 해, 이러면서 서로 공조를 하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즉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 주시고, 이러면서 손편지 쓰는 그 이상한 좌좀들과 이 대깨문들한테 말하자면은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이거 화면 좀 조절해 주실래요? 지금 화면이 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과 말하자면 정경심 이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지지를 독려하는 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손편지 말고 좀 더 세게 해줘. 요즘 서초동이랑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딸린다며 힘이. 그러니까 더 세게 해달라는 일종의
즉 자기들을 위한 촛불 시위에 대해서 좀 불 좀 더 붙여달라, 환하게 붙여달라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여의도에 사는 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요즘은 이제 이 뭐 사법개혁 뭐 이런 조국 투어 이런 이제 촛불 시위가 이제 있으면은요, 연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허접하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이렇게 말을 막 잘하잖아요. 그런데 좌파들 중에 말을 못하면 사회자가 여러분 이런 말씀 하셨던 거죠. 그리고 뭐 사법개혁 뭐 이러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하면 네 조국 수호죠 이러면서 막 거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탄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에.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도 적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올라왔는데 얘가 그냥 와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올라가려고 해갖고 나갔어요.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요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들어와셨나봐요. 안영아님은 어디 가셨나요? 안영아 선수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자주 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걸동신님이 맞는 거죠.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막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조국이 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정무적인 최종 책임만 나에게 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청와대에다가 배신 안 했다는 신호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과 정경심,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독려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즉 문재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회적인 압박입니다. 내가 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내가 최종 책임자다. 이런 건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민정에 있어서 민정적 최종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사법적인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 나는 정치적인 최종 책임자일 뿐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최종 책임자 문재인의 이름을 나는 언제든지 내 입으로 내뱉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깜찍한 놈이죠. 이렇게 조국같이요. 이렇게 무능하면서도요. 아주 은큼하고 그 다음에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놈들이 좌파 중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조국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북치고 장국치고 은근히 하면서 자기 몸보신에 말하자면 올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국에 대해서 멍청하다 앞에 그랬죠. 음웅하나 멍청한 놈이다.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명선님께서 어쩌자고 아이까지 한심한 아빠. 애들 꼭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뭐 민주화의 현장을 보여준다나 뭐 이러면서 그 서초동도 그렇고 여의도에도 애들 참 많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소름 끼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뭐 정교조 못지않게 아버지가 또 정교조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원고 사태 보십시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걸동신님, 네, 자유보수 우파의 희망 안전 빵빵 언제나 적극적으로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윗드림님, 네, 화이팅입니다. 네, 후리버드님, 걸동신님 맞다고요. 제가 참 사람 이름을 참 기억을 잘하는데 그때 막 빨리빨리 자막이 올라갔고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JK님께서 조국스러운 궤변의 달인들 추악한 좌파. 우리는 정말 좌파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조국이 어리석은가? 즉 감찰을 조국이 중단시킨 거 백원우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박형철이도 검찰에 가서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찰 중단이라는 건 민정수석이기도 하고 또 정무수석이라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가 많고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거를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국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는 묻어버려야 되겠다. 지입으로 얘기했어요.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라서 이거는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사법적인 책임이 없다.
아니 그러면 정치적인 그 행위면은 다 사법적인 책임이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민정수석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감찰, 수사, 의뢰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요 크나큰 자기 당착을 정치적인 정무적인 최종 책임이란 말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 당착, 즉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모순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범죄 행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 정치 행위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정치인들은 왜 감옥에 갑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왜 감옥에 갑니까? 정치적인 행위는 결국 사법적인 판단, 사법적인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도대체 형법을 가르쳤던 교수라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법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은 지금요 화끈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뉴스를 이제 접하셨을 텐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조심스럽게 기자들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확고하게 썼을 텐데 하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을 가지고 완전히 갈구고 있고 흔들어대고 있으니까 검찰 쪽에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했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검찰은요, 여러분, 몇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검찰을 이렇게 제가 응원한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해 나가야 될 게 사실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109석에. 근데 지금 검찰이 윤석열이 지탱해 나가고 있어요. 아유, 참 이것도 큰일입니다. 검찰은 첫째, 정경심에 대해서요. 표창장 위조 혐의로 더블 기소를 했습니다. 왜? 공소장에다가 그걸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를 안 해주는 그 사법부의 만행에 대해서 원래 기소는 그대로 두고서 다시 기소를 얹어서 더블 기소를 한 거예요. 즉, 검찰은 어떤 심정이라는 겁니까? 그래? 그럼 우리 끝까지 가. 우리 이거 뭐 공소 기각당하고 이런 사법부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만행 끝까지 가갖고 너 죽고 나 죽자 치킨 게임 하겠다. 사실 검찰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요 더블 공소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나 죽을 수도 있다. 워낙 사법부가 김명수 체제 아래서 아주 그냥 좌파 편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의 이 내용 없는 말장난 해명. 아주 궁색한 거죠. 이게 조국은 구속 사안인데도요, 구속을 안 하고 덮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법적으로 볼 때 큰 문제,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인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직무유기죄가 돼요. 두 번째는요, 조국이 만약에 감찰을 무마한 것을 조국이 말하자면은 무마를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요.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은요. 이제 구속됩니다, 여러분. 조국 구속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국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무적인 최종 책임을 졌다. 이거는 뭐냐? 조국은 이거 덮어야 된다 하면서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다 하니까 이건 조국이 집으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사라면은 즉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하게 되면요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그래서 조국은 여러분 구속됩니다. 아마 검찰은요 이 추미애가 임명되기 전에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한테는 이 12월 말이요 제일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응원하고 여러분이 이 대검 게시판 같은데 힘내라 검찰, 힘내라 윤석열 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요. 지나가다가 있으면 뭐 3M 테이프라도 딱 이제 붙여주시고 이래서 우리 검찰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국이라는 희대의 위선자, 당군 이래 최악의 헌정유린, 사법유린, 그 다음에 우리 정치유린, 이 희대의 이 위선자에게 정말 구치소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비로소 뉘우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요, 쟤네들
똑같은 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은 구속된다. 정무적인 최종 책임. 참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이 형법학 교수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여기에서도 멋부림하는 거. 하지만 조국의 멋부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조국은 구속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은 글 올려주셨습니다. 조국은 바보입니다. 후리버드님께서 크크크. 네, 아유. 자, 박레이몽님께서 조국 그가 SNS에 남긴 말 들어보세요. 비열한 인간입니다. 유시민과 함께. 네. 자, 박레이몽님께서는 어저께 저를 이제 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해도 슈퍼챗 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제가 무슨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냐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이런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했어요. 그 다음에 YJK님께서 참여연대 민변도 마찬가지로 웃기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루키르님 백침이 맞다니까요. 야, 재밌는 말씀이에요, 루키르님. 그러니까 조국은 백침이다. 네, 그렇죠. 자, 백치미. 네. 오늘의 촌철살인입니다. 네. 프리지아님께서 올해 안에 구속되면 좋겠다. 올해 안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은 지금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서 인사권 휘두르기 전에 어떻게든지 일처리 다 끝내가지고 조국은 이제 해결하겠다는 거. 이게 이제 검찰의 뜻입니다. 자, 레시드라님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래도 이 혼란한 시기에 윤 총장님께서 버텨주시는 거, 정말 호국 영령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한 모양입니다. 저도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현충원에 가면은요, 가슴이 막 뻐근해지죠.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또 그런 얘기해요. 왜 또 뭐 현충원에 그 뭐 6.25 얘기 자꾸 하냐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요 6.25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묘비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1950년 6월 26일, 1950년 6월 27일 이때 숨진 18, 19살의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총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막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해갖고 하루 만에, 우리도 왜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수많은 게임이라든가 이 영화 속에서 그냥 무수하게 그냥 쓰러져가는 그 군사들, 그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저도 방송할 수 있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진짜 호국 영령들께,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 끝에 요즘은 이제 약간 뒤처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또 돌아가신 외할머니한테 이 나라 지켜달라고, 또 저 힘들 때는 저 돌봐달라고,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짜 호국 영령들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민영님께서 네, 또 글 올려주셨고요. 자, 레스드라님 눈물 나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현충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묘비에 생년월일 보고 숨진 날 이렇게 6월 27일, 2월 26일인 걸 보면 너무 울컥해갖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레베카님께서 조국 구속영장 판사가 기각시킬까봐 불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면은요, 기각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